네, 120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당은 대선을 앞두고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왔었고 그 결실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뒷그림을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그려왔었고 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00대 과제에 대한 당은 하나의 과제당 한두 분의 의원이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당의 책임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당 정책위와 6개의 정조위를 중심으로 각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상임위,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과제의 책임 의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100대 과제에 대한 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자 당 책임,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토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권이 미처 치우지 못한 문서들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청와대 캐비넷이 적폐 청산을 위한 섀도우 캐비넷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 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야당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이를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청와대는 회색이를 돌렸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현안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마음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인계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해당 문서들을 철저히 분석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시적절한 조치라 평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방산비리는 생계비리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방산비리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대통령이 반부패 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는 바로 부정부패일 것입니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 곧 적폐 청산의 핵심이라는 각오로 반부패 전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 일자리 추경안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린다는 신념으로 야당들의 크고 작은 여러 요구들을 이해하며 수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전향적인 협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끝내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야3당은 국정 8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 청년들의 한숨은 아랑곳 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았습니다. 야당은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경해서 공무원 증원을 하려 하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일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3당은 처음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대신 작년 예산안 합의에 따라 예비비를 써라 그렇게 해서 그럼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또 말을 바꿔서 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경심의에서도 마구잡이 반대 행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예산 삭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예산 7,500억 삭감 요구처럼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약 예산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중소기업 골목 상권 외치면서 정작 이들을 지원할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의 묻지마 반대가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자가당착적인지 문재인 정부 공공일자리 추경이 자신들의 대선 공약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경찰 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 치안 활동 강화 7,000명, 서비스 과학 수사, 대테러 활동 등 약 3,000명, 부족 소방 인력 증원 연 3,400명씩 5년간 17,000명. 홍준표 대표님, 국민 약속 저버리신 것입니까?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국민 공약입니다.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및 방문 간호사 확충. 안철수 후보님,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님 공약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님, 소방 현장 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 3,4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절대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께서는 무슨 돈으로 소방관을 늘린다고 하신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야3당 대선 공약집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홍준표 후보가 경찰관을 늘려도 문재인 후보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회복지사 늘리는 것은 괜찮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는 것입니까? 유승민 후보가 소방관 늘려도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구급대원이 동료가 부족해서 대신 구조활동하다 순직하고 1년에 7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하고 한 달에 10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주호영 대표님은 철밥통 안 된다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 늘리려는 소방관이 철밥통입니까? 집배원, 사회복지사, 경찰관이 철밥통들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으로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다 라고 비하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당의 물관리 일어나 환경부 이관 반대 또한 문제입니다. 바른정당은 빠졌지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수질,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는 방법은 국토부 환경부로의 일원화 뿐입니다. 이 선택은 문재인 정부는 수질 중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야당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추경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하려는 일은 일단 막고 보겠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협상에 임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자세로 늘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일자리 추경은 절망과 한숨으로 국민이 만든 정권 교체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습니다. 야삼당은 여소야대의 힘을 이용해서 집권 여당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지만 존재를 부정당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예산 빠진 추경 합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원칙과 각오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충북 일원에 지난주 내린 300mm 가량의 폭우로 많은 충북도민들께서 입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폭탄에 가까운 이번 폭우로 인해 집을 잃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들과 얼마 전까지 가뭄 걱정을 하다 잠 못 이루다 이번에는 폭우를 당해 애써 키운 농사를 망친 농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신속하게 우선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 일원에서 이번 수해로 입은 인명, 재산상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각 시군구나 충북도 차원에서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행히 이낙연 총리께서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지정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이야기하신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시리에 빠진 이재민과 도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씻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발언을 준비했는데 우리 우원식 대표께서 상당 부분 말씀하셔서 저는 좀 겹치지 않는 데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만이 그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국회 막 이런 데로 미룰 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급히 돼야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라는 것이 OECD에 따르면 10.7%에 달합니다. 그리고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뿐이라. 그리고 최강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서 그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그 34.2%에 달합니다. 그래서 청년 3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통계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규모는 OECD 평균이 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8%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비용 비중이 낮은 나라는 일본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저희보다 낮은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 강국은 공공고용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국민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고 야당도 기회 때마다 주장했던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방향입니까? 경찰 인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5년간 2만 명 증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증원된 인력은 14,680명에 그쳐요.
그래서 이번에 1,500명을 증원해도 3천여 명 가까이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의경 2만 명이 넘게 폐지가 됩니다. 시급히 경찰 인력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방 인력 어떻습니까? 지금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명이 모자라다고 야당의 공약에서도 다 명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야당 의원들도 계속 기회 때마다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 인력 1,500명 증원하는 추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처리해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옛날 제가 초선의원 때 청문회 할 때 그 간사, 저희 청문회 간사를 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호히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방산비리가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황찬영 감사원장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FX 감사를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F-15SE 기종에서 F-35A 기종으로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때 기종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부와 군 당국은 소위 기술 이전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포장을 했고 더 나아가 군 통신 위성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 통신 위성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마치 이것을 넘겨받을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내용 중엔 이것은 실제 유상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어제 황찬영 감사원장에서 밝혀졌습니다. F-35A 이 사업은 무려 7조 4천억 원, KF-X 사업은 무려 18조 3천억 원입니다. 2013년 9월에 F-15, 즉 기술 이전이 가능했던 보잉사의 F-15에서 처음부터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로키드 마틴사의 F-35A로 기종 변경이 됩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방추위 회의에서 방위사업 추진회의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기종 변경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1차 협상과 2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1차 협상도 문제지만 2차 협상, 즉 로키드 마틴사와 LOA 구속력 있는 그러한 합의를 해놓고 로키드 마틴사의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4년 4월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을 진행합니다. 로키드 마틴사의 면제부 책임, 즉 지연과 관련해서 면제부 책임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중에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민정비서관, 우병우 수석을 탑으로 하는 방산비리 합수단을 구성합니다. 성동격서란 말이 있습니다.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당시 방산비리 합수단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여러 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실제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검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항공 관련 그러한 방산비리고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되고 있는 소위 F-35A와 관련된 절충교역의 그러한 감사 내용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방산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가지고 노름을 한 방산 마피아를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남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국민 생선인 가을치, 고등어, 오징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일 업상이 최장기간 결렬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 어협정 이후에 매년 한 차례씩 이보 시기, 어획량, 어획 종류를 이렇게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1일까지 일본 베타자 경제 수역에 우리 측 어선이 단 한 척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가 일본 측 그 베타자 경제 수역에서 약 6만 톤의 고등어, 갈치, 오징어를 어획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어업 일정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타결은커녕 일본 측이 아직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2015년 이보 협상 당시에 그 당시 일본 베타적 경제 수역에 진출하는 우리 어선이 230척이었습니다. 그 230척을 2019년까지 약 40척 정도 줄여서 190척으로 이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 지금 206척이 나가는데 그 중에 35% 수준인 73척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협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약속 파기입니다. 이제라도 일본이 한일업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고 정부도 협상 결렬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협상 결렬로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어민 피해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감척이라든지 대처장 출혈 지원, 새로운 어장이 개발 지원과 어업소실 보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간 협상 결렬을 위한 어민 피해 보전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법안을 내있고 우리 당의 위성권 의원님도 이어 근거한 법안을 내있기 때문에 입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상력 강화에도 이것이 크게 기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일협 협상 결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갈치 연성 어민들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미 대표께서 제주에서 추모연회를 개최할 당시 주문을 받았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 20년 만에 갈치가 대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울상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정부 수매라든지 저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스럽게 우리 주미 대표님과 우리 위성구 의원께서 이번에 적극 노력을 해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추경 통과가 안 이루어져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한일업 협상에 대해서 일본이 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영석입니다.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최근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3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재개 및 지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연 매출 3조 원에 이르는 호남의 주요 제조업체입니다. 특히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호남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업체의 매각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채권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될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매각 대상자인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규모의 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회사입니다. 기술 먹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방위 산업체인 금호타이어 군사기술 유출 위험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종국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금호타이어 매각이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 시대인 슈퍼갑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수익에만 골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에서 고용 유지와 지속 발전을 촉구하는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광주광역시에 전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호남 경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 매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구성원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유지, 기술 유출 방지 및 독립체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